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지도로 보는 역사, 또 새로운 주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엔 조선족 얘기 한번 해볼까요? 조선족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은 대개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고 또 중국에서도 뭐 북경이나 상해 같은 대도시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거기 살았던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경과 가까운 곳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회가 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 오늘 이 편에서는 조선족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조상들이 되겠죠. 조상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주에 있는 조선족 집단 자치 지역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족도 크게 나누어서 지역별로 나누면 길림성에 있는 조선족들이 있고 또 요령성에 있는 조선족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달리 일본이 이제 새로 개발한 지역으로 갔던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흑룡강 지역 조선족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길림성에 있는 조선족들입니다. 그 조선족들이 어떻게 해서 그 지역으로 그 조상들이 이동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길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보이고 남한, 북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변 조선족 자치주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이 압록강과 그다음에 두만강 건너 이 지역에는 조선족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녕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길림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해룡장 흑룡강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역에 조선족들은 살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아주 당연하게 요령성에서는 여기 평양, 즉 이 평안도 지역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반대로 이 길림성 쪽은 또 조금 다릅니다. 주로 이 함경도 쪽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넘어갔고 실제로 이 사람들 친척들이 북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큰 집은 북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큰 집은 농토를 조금 많이 받았으니까 조금 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재미있는 거는요. 이 흑룡강 지역입니다. 흑룡강 지역이 여기 하얼빈 중심인데요. 이 부분은 러시아 세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일본이 여기를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중일 전쟁 때 얘기입니다. 여기 만주국을 이제 만들면서 그랬는데 일본이 지배를 하면서 이 지역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조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로 옮기면 어느 정도 특혜를 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갔느냐 하면 경상도나 전라도 그리고 이 충청도 또 강원도 사람들 이런 지금의 남한 지역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흑룡강성 지역에 사는 조선족들은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얼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큰 도시고 실제로 조선족이 많이 사는 데는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목단강, 무단장이라고 발음을 하죠. 목단강하고 그 다음에 개설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조선족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족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은 여기 이제 연변입니다. 지금도 조선족 자치주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족들도 북경이나 상해 같은 대도시로 많이 나가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서울의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보면 거기는 완전히 그 중국 거리 비슷하게 돼 있는데 조선족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 동창회도 대림동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로 넘어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는 곳인데 중심 도시는 지금 여기 바로 여기 도회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치주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데 위성으로 한번 보죠. 예, 위성으로 보면 예, 예, 꽤 큰 도시입니다. 여기가 연길입니다. 옌지라고 발음을 하죠. 그런데 막상 가보면 조선족들 여기를 옌지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연길이라고 합니다. 연길에서 202번 국도를 타러 이렇게 쭉 내려오면 얼마 그렇게 거리 멀지 않습니다. 제가 한 몇 번 다녔는데요. 한 30분 갔나? 예, 쭉 가면 여기가 용정입니다. 용정입니다. 우리가 그 일송정 푸른 소른 늙어 늙어 가스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그리고 이제 그 노래가 선구자죠. 그리고 그 노래 제2절에 보면 용두의 우물가에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 용두의 우물이 바로 여기 용정입니다. 그리고 이 용정에 가면 윤동주가 다녔던 학교나 여러 가지 유적들이 지금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란강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해란강이 별강이 아니고요.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쭉 이렇게 따라가면은 요거는 한 1시간 가야 되는데요. 예, 조금 이제 요 보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문제죠. 여기에 허룽 이렇게 발음되어 있죠. 화룡입니다. 요 화룡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룡에서부터 계속 국도 202번이지 않습니까? 화룡에서부터 이렇게 쭉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왜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용정에서도 이렇게 해서 연길로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왜 생겼겠습니까? 여기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강이 바로 해란강입니다. 해란강. 우리가 그 아이 해란강입니다.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예, 돌아옵니다. 예. 북한으로 가보죠. 예, 북한으로 가보면 여기가 이제 지명이 나오네요. 회령이라고 하는 곳이고 예, 이제 쭉 가보면 여기 무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 두만강을 따라서 조그만 조그만 도시들, 뭐 도시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동네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강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았겠죠. 그래서 회령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서 뭐 예를 든다면 여기 종성이 있고 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우리가 무산에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예, 무산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여기 사람이 살았을 겁니다. 무산에. 무산에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지주들 때문에 힘든 면도 있고 또 자기 농토도 없고 해서 살아가기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마도 그냥 이 강이 나중에 그 구글 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좋아 강이지 조그만 개천에 불과하거든요. 두만강이 상류니까. 이걸 이렇게 살짝 넘었겠죠. 넘으니까 여기에는 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것이 자 생각해 봅시다. 두만강이 왜 이렇게 흐르겠습니까? 양옆에 산이 있다는 얘기죠. 산도 보통 산이 아니죠. 지금 이게 백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산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가 개마고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넘었을 때 여기는 산이었을 것이고 계곡을 따라 조금 가면은 이제 드디어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마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조금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농사를 이제 지었고 가끔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여기에다가 뭐 운막 비슷한 것도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운막도 만들고 했겠죠. 막상 운막을 만들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괜찮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국인 지주가 있는 곳도 있었지만 또 없는 곳도 많았고 최소한 조선 땅에서 조선 지주와 싸울 일은 뭐 싸우는 게 아니고 조선 지주에게 착취당한 일은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뭐 형제나 뭐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야 여기 땅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래 나도 가보자 하고 이렇게 갔더니 또 땅이 있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이 사람이 원래 먼저 갔던 사람이 사는 곳의 옆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땅을 일구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여기 이제 화룡이거든요. 화룡에 제가 화룡 출신 사람들을 조금 알기 때문에 이 화룡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아직 아주 시골입니다. 여기 이렇게 쭉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해란강이죠. 강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 살았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룡이라고 하는 일종의 지금은 이게 화룡시라고 해서 도시입니다만은 그때는 그냥 촌락이 하나 형성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소문이 나고 하다가 요 산을 또 넘어가 보니까 또 다른 땅이 나타나고요. 또 다른 땅이 나타나고 해서 용정까지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구글 어스 보면서 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기에 이제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무산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여기 그 지명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그 은덕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은덕. 여기가 바로 옛날 아오지입니다. 근데 아오지라고 하는 말이 뭐 듣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은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면 좀 이상한 지명 나타납니다. 리명수라고 하는 지명이 나타나죠. 예.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여기가 지금 백두산이지 않습니까? 김정숙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김정숙읍. 김정숙이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이면서 김정일의 엄마죠. 김정숙읍.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보면 여기는 또 이제 김형직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형직은 김일성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래 쭉 가다 보면 여기는 우리 글로는 린장시라고 되어 있죠. 임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 당시 만주국 황제였던 부위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쳤는데 이 사람들은 미군의 항복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가야 되고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을 거쳐야 된다는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리로 도망을 치다가 여기서 잡혔습니다. 요 안으로 싹 넘어버렸으면 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는 일이죠. 다시 돌아갑니다. 예. 요 무산에서부터 지리를 한번 보죠. 여기 무산읍인데 요 부분에서 넘지 않았겠어요? 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두만강인데 어디까지 확대가 되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확대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가 뭐 넓은 지역인지 좁은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찍어보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118m 나옵니다. 말이 좋아 강이지 이 118m면 아주 좁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더라도 제법 이 부근에서 넓은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곳은 더 좁고 또 이런 곳은 중간에 쉬어서도 갈 수 있죠. 모래톱이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탈북자들이 아주 여기서 많이 건넙니다. 그런데 다시 가겠습니다. 예. 두만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조금이라도 평지가 있으면 거기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로 넘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 여기를 넘었더니 막상 넘었더니 여기는 산이죠. 그래서 여기서 농사 짓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갔겠죠. 이 길을 쭉 따라 어디까지 가는가는 모르겠어요. 가다가 자 여기 가니까 나름 좀 괜찮은 지역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더 물이 풍부하게 있는 해란강이 있는
화룡 쪽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해란강은 과연 얼마나 되는 강이냐? 예, 이 연변 조선족들 남자들한테 가라오케 같은 데서 노래 부르라고 하면 그 선구자 참 많이 불러요. 예, 참 좋아합니다. 예, 여기 뭐 좀 도시가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강둑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강 자체는 이게 몇 월 달에 찍은 사진인가는 모르겠는데 강 자체는 아주 좁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물이 꽉 채워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봤자 92m입니다. 물이 꽉 채워져도. 그런데 이게 물이 그렇게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도 202번을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연길까지 가는 이러한 코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넘어가서 연길에서 자기들의 촌락을 이루었던 겁니다. 똑같은 경우가 여기에 보면은 다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굳이 무산까지 와서 넘었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길들이 모두 중국의 국도들입니다. 국도들이고 가보면 대개 편도 1차선 또는 조금 넓은 데가 편도 2차선 정도 되는 길들이에요. 그게 길이고 여기 이제 하얼빈하고 이제 목단강, 개서 이쪽 지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는 일제시대 때 처음부터 이 지역을 개발하기로 하고 넘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남한에 있는 남부,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갔다는 말은 못 들어봤고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 다음에 남강원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여기로 갔을 때 일본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데려간 측면도 있지만 또 거기다가 여기는 이미 함경도 사람이 점령을 하고 있어서 일종의 텃세 비슷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 디디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흑룡강 쪽에 많이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 그렇게 해서 조선족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얘기였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경제적인 이유로 한 사람 한 사람 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우리가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독립운동이라든지 무장투쟁을 위해서 간 사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율은 아무래도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옮겨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은 또 전혀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